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나영인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총우치 11주차 선행학습에 대한 스피치 동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특별한 일이 많았던 날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부를 통해서 국부 실습 시간을 통해서 처음 이제 소환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도 보았고, 그리고 또 내일 기계학 시간에 검사를 받는 핀 작업도 다시금 해보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사실 소환하는 것을 처음 보는 것에도 의미가 깊었지만 일단은 제 손으로 한 것은 아니어서 나중에 한번 제 손으로 직접 소환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었고, 기계학 핀 작업을 하면서 1학년 때 배운 기초적인 그러한 제작 과정이지만 한번 다시 해보니까 역시 시작이 중요하고 기초가 탄탄해야지 나중에 이제 건물 같은 것을 쌓을 때에도 그것이 잘 올라가고 정말로 단단한 든든한 그러한 어떤 완성품이 나온다는 것을 이제 좀 깨달았는데요. 그로 인해서 오늘 총우치 하는 것도 이제 총우치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의치상에다가 인공치를 배열해서 또 매몰하고 또 레진을 주입해서 이제 저희 총우치 덴처를 만드는 것 또한 역시 기초가 중요하다고 다시금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계기였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이제 진도가 약간 느려서, 다른 학생들보다 느려서 다음 주에 당장 레진을 주입하고 이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음 주에는 이제 하악을 메모를 해야 되는데요. 저는 이제 이번 주에 의치상 조각을 마치고 상악 메모까지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악 메모를 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1차 메모를 할 때도 이제 제 인공치를 배열한 의치상 자체가 조금 수평으로 수평으로 맞지 않았는데, 석고가 이제 플라스타가 경화되려고 해서 조금 이렇게 힘들게 1차 메모를 끝냈고, 그리고 2차 메모는 더 심했던 게, 2차 메모를 할 때 이제 플라스타를 붓고 나서 이제 플라스타를 조금 묽게, 굉장히 제 생각보다도 더 많이 묽게 해서 부었어야 했는데 조금 많이 되게 해가지고 이렇게 붓던 도중에 경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플라스타를 이제 절단연과 그리고 교환면까지만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제 2차 메모를 함에 그 상연과 이제 절단연 간의 이제 높이가 6mm가 되게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제가 경화가 돼버리는 바람에 그 교환면과 절단연까지 다 붙지도 못했는데 경화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이제 또 사람인지라 다시 하기는 싫고, 그래서 어떻게든 살려야겠다라는 마음에 이제 막 그 경화된 석고 플라스타를 이제 막 까냈는데요. 그렇게 석고를 까내다 보니까 이제 완벽하게 제가 1차 메모를 했었을 때 상태로 돌아가진 못하고, 약간 조금 석고가 넘쳐나는 상태에서 이렇게 완전하게 평탄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인공치나 의치상 부분에도 석고가 이제 완벽하게 떼어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그렇게 100점짜리 매몰, 100점짜리도 아니고 그냥 80점짜리 매몰도 못했던 것 같은데 약간 아쉬움이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기초부터 이렇게 잘 탄탄하게 다져야지 나중에 완성품도 제가 만족스러운, 그리고 교수님도 만족하는 그러한 완성품을 이제 탄생시킬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안 돼가지고 조금 많이 아쉽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2학기 때 총어치를 들을 텐데, 그때는 이거보다 더 훨씬 완성도 있는, 확실히 이제 한 번 해본 그 경험이 우러나오는 그러한 완성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멀리 봐서 2학기 때 것뿐, 2학기 때가 아니라 당장 이제 다음 주에 하는 하학 메몰도 이제 상학보다는 더 낮게 해야 되겠죠. 어, 여러분들도 아직,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직 메모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교수님께서 주시는 기회, 이렇게 선행학습을 철저하게 탄탄하게 하셔서 기초부터 이렇게 좀 탄탄하게 잘 완성품을 이제 잘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메모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께서 내주신 11주차 스피치 동영상의 주제는 이제 레진의 온성과 함분리 및 매몰제 제거에 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제 그러면 레진의 온성 첫 주제부터 시작을 해서 동영상 스피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진의 온성인데요. 레진의 온성은 이제 레진의 중합과 온성은 같은 의미로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하지만 구별이 이제 되는데요. 레진의 중합은 단량체와 다량체가 화학 반응하는 과정으로서 레진의 액과 분말을 혼합하여 개시기, 생장기, 연쇄 전달기, 정지기 등 4단계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화학 반응을 일컫습니다. 레진의 온성은 석고 음영에 전입한 병상의 레진을 온성기에서 중합시켜 의치의 형태로 만들어주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이제 레진의 온성이란 열중합 레진을 중합시키기 위해서 병상에 레진이 전입된 함을 클램프 등의 기구로 압력을 지속적으로 가한 상태에서 레진 온성기에 수조에 넣고 가열해서 가열 도중 레진의 온도가 70도 정도에 도달하면 반응 개시제인 과산화 벤조일이 분해되어 유리기를 형성하여 중합이 시작되고, 이때 반응열을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반응열이 중합을 촉진하게 되며 이에 따라 더 많은 반응열이 발생하게 되고, 레진 내부의 온도는 급속히 상승되어 수조의 온도보다 더 높아집니다. 만약 온도를 조절하지 않으면 70도에서 반응이 시작된 후 1, 2분 내에 150도까지 온도가 상승될 수 있고요. 단량체의 비등점인 100.8도보다 온도가 높게 되면 단량체가 비등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의치의 두꺼운 부위의 내부에 기포가 발생하게 되고, 두꺼운 부위에서는 중합 온도가 조절되지 않아 레진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이 외부로 방출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레진을 온성할 때는 레진에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레진 중합을 할 때 이제 쓰는 그러한 기구들입니다. 열중합 레진과 달리 그 자가중합 레진의 중합은 순전히 케미컬 액티베이터에 의해 일어나는데요. 단량체 중에 포함되어 있는 아민이 중합체와 혼합되면 중합체에 첨가되어 있는 반응 개시제인 과산화 벤조일을 분해하는 화학 촉매제 역할로 작용하여 중합을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가열하지 않고 상온에서 중합 반응이 일어나고 다소 열을 가하면 반응은 더욱 촉진됩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한 변이 25.4mm인 입방체의 의치상 레진을 중합하는 동안 일어나는 물, 석고, 레진의 온도와 시간의 그 변화 곡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온도를 조절해주지 않으면은 이렇게 급작스럽게, 여기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비례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이렇게 막 온도가 치솟기 때문에 이 온도 조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레진의 온성 사이클에 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레진을 함 속에 전입한 후에는 습열이나 건열에서 중합을 시켜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온성기의 수조에서 습식 온성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성 과정에서 병상의 레진이 가열되어 60도 이상으로 상승되면 과산화벤조일이 분해되어 유리기를 형성합니다. 이 유리기가 단량체 분자와 반응하여 새로운 유리기를 형성하고 부가 반응에 의해 분자 사슬이 성장하는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데 중합 반응이 종료될 때까지 진행됩니다. 중합 반응을 할 때는 12에서 13칼로리의 발열이 있고 이로 인해 물의 온도에 따라서는 레진 내부의 온도가 단량체의 비등점인 100.8도 이상으로 상승하여 레진의 두꺼운 부위의 내부 기포 생성과 열 수축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습식 온성 방법에서는 65에서 75도 온성기의 수조에서 90분 정도 가열하고 중합이 거의 완료되었을 즈음 다시 100도로 상승시켜 잔류하는 단량체를 중합시키거나 65에서 75도에서 9시간 이상을 가열하는 방법으로 온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온도 조작을 온성 사이클이라고 하는데요. 자가중합 레진과 달리 열중합 레진을 중합시키기 위해서는 레진을 온성기의 수조에 넣어 가열하기 때문에 온성기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조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되는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조건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온도와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함의 과도한 열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수조 내부에 함을 받쳐주는 받침대가 있어야 합니다. 함의 밑바닥이 열선과 직접 접촉하면 과도한 열이 전도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함의 온도가 급속히 상승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물을 담을 수 있어야 하고요. 물은 레진의 중합 초기에는 열을 가하여 중합 반응을 촉진시키고 중합 반응이 시작되면 중합에 의해 발생한 열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분에 의해 누전 방지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열중합 레진을 온성할 때에는 물의 온도를 변화시키면 레진의 온도도 이에 따라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A점을 보시게 되면 물의 온도를 2시간에 거쳐 70도까지 상승시켰을 때 레진의 온도 변화를 나타내는 건데요. 보시게 되면은 이제 가열 시간과 온도 해가지고 세로 가로에 이 축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물의 온도를 2시간에 거쳐서 70도까지 상승시켰을 때 이제 2시간이니까 이쯤 이제 그 가열 시간이 되겠죠. 70도까지 상승하고 레진의 온도 변화를 나타내는 그러한 그래프이고요. 물의 온도를 40분간에 거쳐 100도까지 상승 시 레진의 온도 변화입니다. 시점은 물의 온도가 100도에서 레진의 온도 변화, 그냥 100도에 바로 담근 그러한 레진의 온도 변화입니다. 이게 천천히 가열되다 보니까 온도도 이렇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만 올라가고 더 이상은 이렇게 레진의 온도가 더 올라가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물의 온도가 낮기 때문에 레진의 온도도 굉장히 낮은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열중합 레진의 바람직한 온성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온성 사이클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물이 여기가 물이라고 쳤을 때 가열 시간 온도니까 이게 이제 이 뒤에서 말한 물의 온도를 2시간에 거쳐서 하는 이 그래프가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맞나요? 물 온도 이제 물의 온도가 70도 가열 시간 이제 90분이 넘어서 이제 1시간 반이 넘게 동안 가열을 했을 때 이제 보시면은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가장 온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바람직한 온성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온성 사이클이라고 하니까 어떤 점과 비슷한지 보게 되면 B와
A, A점 이게 100도를 넘어가니까 이 B와 A 사이. 네, 여기 이게 이제 저기서 얘기하는 가장 바람직한 사이클이니까 B점이 좀 더 가깝나요? 어떤 점이 더 가장 바람직한 그 사이클에 어울리는 점인지는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진의 온성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레진의 온성 방법에는 습식 온성법과 건식 온성법이 따로 있는데요. 일단 레진의 온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열중합 레진의 온성 방법은 레진 전입이 끝나면 레진액이 레진 분말에 완전히 침투해 들어갈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두고 온성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면 레진액의 증발이 일어나서 의치상의 강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너무 빨리 시작하여도 최종 의치상의 기계적 성질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온성 방법에는 수중에서 가열하는 습식 온성법, 전기 저항 등의 건열로서 함을 직접 가열하는 건식 온성법, 이게 대표적인 그러한 온성 방법입니다. 네, 습식 온성법은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시행하는 방법으로서요. 일정 온도의 수중에서 일정 시간 동안 계류시켜 중합하는 방법으로 가열 온도와 계류 시간을 작업 상황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가열 온도와 계류 시간에 따라 저온 장시간 온성 사이클과 고온 단시간 온성 사이클이 구분될 수 있으나, 고온 단시간 중합법은 체적 변화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저온 장시간 중합법이 바람직합니다. 그럼 이제 바람직한 저온 장시간 온성 사이클을 말씀드리면, 열중 이제 열중합 레진의 온성 방법으로 65에서 75도 물에서 9시간 동안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중합 시 일어나는 변형이 적고 적합성이 양호하기 때문인데요. 함 속으로 레진 전입이 끝나면 레진액이 레진 분말에 완전히 침투해 들어갈 수 있도록 30에서 60분 정도 기다린 후 레진 중합을 시작해야 합니다. 물의 온도에는 저온에서 2도 마이너씩 서서히 상승시키는 것이 레진 의치상의 기포 발생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미니밋의 단위인 것 같은데 잘못 말했네요. 저온 장시간 온성 사이클은 함을 20도의 실온에서 30분간에 걸쳐 65에서 75도까지 상승시키고요. 65에서 75도에서 9시간 이상을 유지하고요. 의치의 얇은 부분의 중합을 확실히 하기 위해 100도에서 30분간 비등시킵니다. 장점으로는 중합체의 사슬이 길어져서 고온 단시간 온성법보다 강도가 높은 것이고요. 최적 변화가 적어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단점으로는 중합 시간이 길고 잔류 단량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온 단시간 온성 사이클은 레진이 전입된 함을 65에서 75도 물속에 넣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동안 유지하여 의치의 두꺼운 부위를 온성시키고 다시 100도에서 30분 동안 끓이는 방법인데요. 100도에서 30분간 끓이는 이유는 구개부와 같이 의치상의 두께가 얇은 부위의 중합을 완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방법은 작업 시간의 단축을 위하여 많이 이용되고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함을 실온수에 넣고 65에서 75도까지 서서히 가열시킨 후 1시간에서 1시간 반 동안 유지시키고 100도에서 30분간 끓입니다. 열중합 레진의 온성 시 수조의 온도를 너무 급히 올리면 후경부에는 기포가 생기고 얇은 부위는 중합도가 낮아지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고온 단시간 온성 사이클은 작업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현재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도 물속에 함을 넣고 65에서 75도까지 30분간에 거쳐 온도를 상승시킵니다. 65에서 75도에서 1시간, 1시간 반 동안 유지시키고 100도에서 30분간 끓여줍니다. 레진이 전입된 함의 단면을 보면 금속에서 석고 매몰제 레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합 과정이 끝나고 냉각되는 동안에 급냉하게 되면 열팽창의 차이로 응력이 발생하고 변형을 초래하게 됩니다. 60분 동안 공기 중에서 선행시키고 20분 동안 흐르는 물에서 냉각시켜야 하는데요. 중합 후 함을 급냉시키면 열 충격으로 도치의 표면에 방사형의 균열이 발생할 수도 있고
레진 내부의 응력 때문에 의치상의 변형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피곤해서 그런지 아니면 그냥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 건지 뭐 발음도 잘 안 되고 약간 전달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물 한 번만 마시고 오겠습니다. 네, 건식온성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식온성법은 레진을 음영에 주입 후 물속에 담가 중압시키는 것과는 달리 공기 중에서 레진을 주입 후 압력을 가한 상태에서 전열판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여 레진을 중압시키는 방법입니다. 대기는 물에 비하여 열 전도율이 매우 낮아 정확한 온도 적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식온성법은 공기 중에서 시행하여 레진액의 증발 가능성이 습식온성법보다 높습니다. 임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보고는 없고 레진의 온성은 열원으로 프레스의 상하 가압판 사이에 전열선이 부착되어 있는 전기 가열기를 이용합니다. 레진을 전입 시 여분의 레진이 하무 후방에 있는 에어벤트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레진 온성 후 의치에 고경 변화가 없다는 것이 건식온성법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건식온성법은 이제 레진을 전입시킨 후 가열하고 중압 과정을 동시에 하는 건열 온성기입니다. 레진 전입 시 여분의 레진이 하무 후방에 있는 에어벤트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의치에 고경 변화가 없는 건식온성법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건식온성법에서 사용되는 전용 함입니다. 하암에 석고를 사용하여 매몰하고 석고가 경화된 후 석고면에 석고 분리제를 도포해줍니다. 치은 형성 부위는 실리콘 퍼트를 사용하여 묻혀주고요. 이는 치은 형성한 면에 석고 매몰 시 발생되는 기포를 방지하고 치간 사이에 불필요한 석고의 부착을 방지하며 석고 매몰 시 발생될 수 있는 기포 삭제로 치은 형성 부위의 형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레진 주입을 위한 주 스프루를 나브치에 부착하고 에어벤트 역할을 하는 보조 스프루를 나브 의치의 후방에 부착합니다. 보조 스프루는 하무 후방에 있는 구멍과 연결하여 부착합니다. 1단계 매몰이 되면 하암에 상암을 위치시키고 석고를 부어 2단계를 매몰하여 매몰을 완성합니다. 2단계 매몰 시 주의할 것은 석고의 면을 함과 수평되게 하지 않고
약간 위로 경사지게 형성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레진을 주입하기 위해 스프루선을 조각도로 제거하고 콘을 형성합니다. 통상적인 방법으로 메몰 후 왁스를 제거합니다. 모형과 인공 치아 주위의 왁스를 뜨거운 물로 깨끗이 제거하고 상함과 하함을 조립하여 줍니다. 함을 기기의 열판 위에 위치시키고 실리콘 고무판이 부착된 압력판을 내려 함에 압력을 가합니다. 그 위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레진 주입용 링을 놓습니다. 한쪽 끝이 밀봉된 비닐봉지에 레진 분말과 액을 넣어줍니다. 레진의 분말과 액을 제조회사의 지시에 따라서 혼합하여 5분에서 10분 후 레진의 상태가 흘러내리지 않고 껌처럼 늘어나는 상태가 되었을 때 링 내에 주입시켜줍니다. 레진 주입구인 플라스틱 뚜껑이 밑으로 향하도록 하고 주입구가 매몰재의 콘 부위에 일치하도록 한 후 링 내에 레진을 넣고 원판을 덮은 후 그 후 압력을 가하여 레진을 주역 내로 주입시킵니다. 함의 후방부에 위치한 에어벤트로 여분의 레진이 흘러나오는지를 확인하고요. 레진 전입 후 15분 동안 기다려 레진이 충분히 흘러들어가고 공기가 빠져나오도록 합니다. 그 후 함의 밑부위에 있는 열판의 온도를 60도로 하고 40분간 유지하여 레진을 중합시킵니다. 이제 기타 중합 방법인데요. 기타 중합 방법에는 마이크로 온성법이 있습니다. 건식 온성법의 일종으로 전자레인지의 마이크로파를 이용하여 500W에서 3분간 중합하는 방법인데요. 전자레인지가 필요하며 마이크로 온성을 위한 전용 함과 레진을 사용해야 하고요. 마이크로파 온성법의 과정을 알자면 이제 통법에 따라 나부치를 마이크로파 전용함에 매몰시킨 후 석고가 경화되면 왁스를 연화하여 한 덩어리로 제거합니다. 그 후 끓는 물로 왁스를 완전히 세척하여 줍니다. 석고면에 레진 분리제를 균일하게 도포한 후 건조시키고 레진의 액과 분말을 제조회사의 사용 설명에 따라 혼합합니다. 병상이 된 레진을 석고 주역 내에 전입하고 함을 조립한 후 프레스로 압력을 가합니다. 전자레인지에 레진이 전입된 함을 넣고 마이크로파를 이용하여 500W에서 3분간 중합하여 줍니다. 마이크로파 온성법 말고도 이제 기타 광중합 온성법이라는 것도 있는데, 광중합형 의치상 레진은 모형상에서 직접 성형하여 가시광선으로 중합시키는 방법으로 왁스 조각, 석고 매몰, 가열 중합, 매몰재 제거 등의 작업이 없으므로 의치의 제작 시간이 크게 절약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광중합형 의치상 레진은 분말과 액체 상태가 아니며 시트, 스테이크, 연고 형태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모형상에서 직접 의치상의 형태를 성형하여 가시광선 영역 파장의 활로 할로겐 램프의 빛으로 중합시키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이제 중합 수축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중합 수축이란 단량체와 다량체의 중합 과정에서 일어나는 수축 중합 시의 수축을 얘기합니다. 치과용 레진 액만의 중합 시 수축은 최적 수축으로 21%입니다. 분말, 액의 부피비 3대1, 중량비 2대1이므로 병상 레진 총량에서의 액은 부피는 4분의 1이고 이론적으로는 0.21 곱하기 0.25로 5%의 최적 중합 수축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선수축은 약 1.5%가 됩니다. 그러나 실제의 의치상은 악재의 형태가 복잡하기 때문에 수축이 방해되고 또 가압 성형을 함으로 0.2에서 0.5%의 선수축이 나타나는데요. 레진 중합 후 냉각 시의 수축은 대개 의치상의 치조제 부위와 같은 가장 두터운 부분을 향해 수축하고 상악의 경우 인장력이 가해져서 구개 부위와 의치의 적합성이 좋지 않게 됩니다. 중합 수축은 중합 온도가 높고 레진 형태도 다른 주입 성형에 의한 폴리스틸렌의 레진이 가장 크고 열중합 의치상 레진이 다음으로 크며 제작 과정 중에 열수축이 거의 없는 자가중합 레진이 가장 낮습니다. 의치의 변형은 모형으로부터 중합된 의치를 제거할 때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의치상의 기포 발생 원인인데요.
첫 번째, 고온으로 급속히 가열했을 때입니다. 가열을 급속히 하면 발생되는 열을 비등점 이하로 제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중압 시 발생하는 레진 내부 반응열이 방출되지 못하고 가스성 기포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100.8도 이상으로 올라간 의치상의 부분에 기포가 발생하고 치조제와 하악의 설치 후방 부위처럼 두터운 부위의 내부에만 기포가 발생하고요. 표면에는 나타나지 않아 형태는 작은 소우상으로 나타납니다. 기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온성 시 수조에 많은 물을 담고 온도를 서서히 상승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 병상 이전의 전입입니다. 레진의 액과 분말 후 혼합물이 병상에 도달하기 이전에 전입하면 의치상 레진의 잔류 단량체가 더 많이 남기 때문에 수축성 기포가 발생합니다. 레진이 병상이 되었을 때는 병상의 레진을 손가락으로 여러 번 눌러서 레진 내부의 기포를 소멸시킬 수 있지만 병상 이전에는 끈적거려서 기포 소멸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주형에 주입하기 때문에 기포가 발생되며 이때 발생되는 기포는 두께에 관계없이 비교적 크고 불규칙한 모양으로 레진 의치상의 내부와 외부 전체에 발생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레진액과 레진 분말의 혼합 비율의 부정확입니다. 레진 분말에 비해 레진액이 많을 경우 의치상 수축이 커지므로 레진의 전입 시 액의 수축을 보상하지 못하면 수축성 기포가 발생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기포는 의치의 내부와 외부 전체에 발생하고 비교적 크고 불규칙합니다. 불균일한 병상이 네 번째인데요. 병상의 레진이 균질하지 못하여 단량체가 많이 섞여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위는 인접 부위보다 중압 수축이 커지므로 부분적인 수축이 레진의 내부와 외부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입 압력의 부족입니다. 병상에서 레진을 전입하였더라도 전입 시 압력이 부족하면 레진의 수축을 보상할 수 없기 때문에 수축성 기포가 발생합니다. 주로 레진을 필요량보다 부족하게 전입했을 때 나타나고 의치의 내부와 외부 모두에서 나타납니다. 기포가 발생한 부위는 빛의 반사와 굴절을 변화시킴으로써 레진이 백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과도한 전입 압력은 인공치아의 이동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압력의 선택도 중요하다고 하네요. 수분의 흡입이 여섯 번째입니다. 레진 전입 시 수분이 혼입되면 중압 후 기포가 나타납니다. 여기 혼입 부분을 이제 교수님께서 한영이 바뀐 것을 바뀌게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뭐 이 정도는 센스껏 이렇게 딱 타 키보드를 생각해 보면 금방 읽을 수가 있죠. 네, 오늘 두 번째 주제인 함분리 및 교합기 재부착입니다. 함분리는 레진 열중합 과정이 완료되고 클램프와 함을 온성기에서 꺼내어 실온에서 냉각시킵니다. 함의 급속한 냉각은 의치상 레진과 모형, 매몰제로 사용된 석고나 경석고 열팽 착률 차이로 의치상의 잠재 응력이 발생되고 매몰제와 모형의 제거 시 의치상의 변형이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함을 대기 중에서 1시간 동안 보관하여 선행시키고 20분 정도 흐르는 물에 넣어 완전히 냉각시켜 주는데요. 내부까지 충분히 냉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리하면 레진 의치상이 잔류열로 연화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변형될 수가 있습니다. 중압 과정 후 함을 대기 중 1시간 보관한 후 물속에서 20분간 보관하는 그러한 사진입니다. 함분리는 먼저 함에서 석고 매몰제 주형을 분리하고 매몰제 주형에서 중압 의치와 모형을 분리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함 속에서 석고 매몰제를 분리할 때는 고무망치 등으로 약간의 충격을 주거나 함 분리기를 사용합니다. 모형의 제거 과정까지의 함 분리 과정을 시행할 때 실수로 중압 의치를 파손시키는 경우가 많으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중압된 의치에서 발생한 사소한 손상에 의해서도 구강 내 장착이 곤란하게 되어 재제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작업 모형이 함 분리 과정에서 파손되었을 때는
다시 임상 과정부터 작업을 수행하게 되어 환자와 치료실의 불편이 커집니다. 충격에 의한 함 분리 요령입니다. 함에 대한 약간의 충격으로 함의 진동을 발생시켜 석고 매몰제가 분리되면 의치상이나 인공치에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하고, 직접적인 강한 충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도치 인공치를 사용할 때에는 충격에 의해 인공치가 파절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고요. 함을 분리할 때는 먼저 뚜껑을 고무망치로 가볍게 두드려 상함과 뚜껑 사이의 홈에 석고칼이나 끌을 넣고 비틀어 분리시키고, 상하함 표면을 골고루 약하게 두드려 함에서 석고매몰제의 접착이 떨어지게 합니다. 끌을 상하함 사이에 넣어 비틀어 서로를 분리합니다. 상함이나 하함 중 어느 한쪽이 분리되면 매몰제와 붙어서 남아있는 다른 쪽 함의 금속 테두리를 약한 힘으로 돌아가면서 충격을 주어 함을 분리합니다. 고무망치로 직접 석고 매몰제에 충격을 주는 것보다 함의 테두리를 가볍게 두드리는 것이 효과적이며, 가급적 함을 느슨하게 잡아서 진동이 많이 발생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 분리기 사용 분리입니다. 그 전에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고무망치로 충격을 주어 분리할 때 함의 금속 테두리를 두드리는 그러한 사진입니다. 함 분리기를 사용해서 분리하는 것은 이제 하나우 이젝터, 하나우 이젝터형 함의 경우에 전용의 함 분리기를 이용하면 쉽게 함과 매몰제 부분을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석고칼이나 끌을 상함과 뚜껑 사이의 홈에 넣고 비틀어 뚜껑을 분리합니다. 함을 뒤집어 상함 부분이 아래로 향하도록 하고, 하함의 디스크 부분이 함 분리기의 잠금 나사에 위치하고 분리기의 양옆 홈과 함의 홈을 맞추어 놓고 분리기의 나사를 잠깁니다. 함 분리기에 두 개의 홈이 있는 쪽에 함의 후방부를 위치시켜야 후방부 높이가 다른 상악과 하악용 함을 모두 분리할 수 있습니다. 끌을 함 분리기의 슬롯을 통과해서 함의 슬롯에 들어가도록 넣고 뒤집어진 하함은 위로, 상함은 아래로 힘을 주면 함과 석고 매몰제 부분이 쉽게 분리됩니다. 먼저 함 뚜껑을 석고칼이나 끌을 상함과 뚜껑 사이의 홈에 넣고 비틀어 뚜껑을 분리하는 사진이고요. 함을 뒤집어 상함 부분이 아래로 향하도록 하고 하함의 디스크 부분이 함 분리기의 잠금 나사에 위치하고 분리기의 양옆 홈과 함의 홈을 맞추어 놓고 분리기의 나사를 잠깁니다. 끌을 함 분리기의 슬롯을 통과해서 함의 슬롯에 들어가도록 넣고 뒤집어진 하함은 위로, 상함은 아래로 힘을 주면 쉽게 함과 석고 매몰제 부분이 분리됩니다. 재부착 후에는 절취 유도봉과 절취 유도판의 간격 양을 확인합니다. 이때 1mm 내외에서 뜬다면 매몰과 레진 전입 과정이 적절히 수행된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뜨는 양이 과도하게 많으면 매몰 시 상하함이 서로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뜨는 양이 없이 닿는다면 전입되는 레진의 양이 적었거나 과도한 수축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석고 매몰제 제거입니다. 함에서 석고 매몰제가 분리되면 다시 석고 매몰제를 모형과 의치상에서 제거할 때 의치상과 인공치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매몰제를 제거할 때는 석고칼, 석고가위, 석고톱 등의 도구로 석고 매몰제를 분할하거나 피뉴매틱 에어 해머로 진동을 가합니다. 에어 해머의 사용은 효율성이 높으나 의치상이나 인공치에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하악 모형이나 의치의 혀 공간 부위의 석고 매몰제를 제거할 때는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하악 구치부의 대부분 설측으로 경사되어 있어 양측이 설측의 언더컷을 이루고 있습니다. 혀 공간 부위의 석고 매몰제를 분리하려고 들어올리면 하악 의치상과 모형의 중심선 부근에 벌어지려는 쐐기형의 힘을 받게 됩니다. 또한 하악 의치상의 정중선 부분은 순절은과 설절은의 취약한 형태가 되어 있어 작은 힘을 가해도 의치와 모형이 파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석고매물제를 제거하는 과정을 살펴봅니다. 석고가위나 석고칼을 이용하여 3차 매몰 부위인 캐핑 부분을 분리해냅니다. 분리제의 도포가 적당했다면 쉽게 분리되고요. 2차 매몰 부위를 분리할 때는 가급적 덩어리로 분리될 수 있도록 석고가위를 이용하여 쐐기형 힘을 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악의 경우 인공치열을 중심으로 석고매물제가 설협측으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톱으로 정중선 부위와 의치상의 좌우측 후방 부위를 약간씩 절단하여 틈을 만들고 석고칼을 떠 비틀거나 석고가 위로 쐐기형 힘을 가하면 협측 부위가 모형에서 분리됩니다. 이때 톱 사용 시 의치상이 보이지 않으므로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절대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습니다. 상악 구개부는 석고매물제 부위와 의치상 부위 사이에 석고칼이나 가위를 넣어 분리하면 구개부를 깨끗하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저항이 느껴지면 인공치 설측 부위를 일부 제거하거나 구개부 매물제를 분할하여 제거합니다. 하악의 경우는 설측 석고 매몰 부위를 제거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는 약간의 힘에도 의치와 모형이 쉽게 파절되기 때문인데요. 구치부 설측은 언더컷 부위를 먼저 제거하여 쐐기 형태의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나머지 부분의 제거 요령은 상악에서와 같습니다. 1차 매몰 부위의 모형에 분리제를 도포한 상태이므로 모형과 석고 매몰제 부위 사이에 석고가위를 넣고 약간의 힘을 가하면 쉽게 분리됩니다. 인공치 교환면에 부착된 잔여 매물제는 선택 삭제 과정에 방해가 되므로 조각도 등으로 깨끗하게 제거하고 교합기 재부착을 위해 모형 기저부도 깨끗하게 세척하여 줍니다. 매물제를 제거할 때 사용되는 한 분리도구로 석고가위, 기공용 톱, 석고칼, 기공용 가위입니다. 석고가위나 석고칼을 이용하여 3차 매몰 부위인 캐핑 부분을 분리해냅니다. 상악의 경우 인공치열을 중심으로 석고 매몰제가 설측과 협측으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톱으로 정중선 부위와 의치상의 좌우측 후방 부위를 약간씩 절단하여 틈은 만들고 석고칼을 넣어 비틀거나 석고가위로 쐐기형 힘을 가하면 협, 순측 부위가 모형에서 분리됩니다. 이때 톱 사용 시 의치상이 보이지 않으므로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절대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습니다. 상악 구개부는 석고 매몰제 부위와 의치상 부위 사이에 석고 칼이나 가위를 넣어 분리하면 구개부를 깨끗하게 분리할 수 있어 이때도 저항이 느껴지면 인공치 설측 부위를 일부 제거하거나 구개부 매몰제를 분할하여 제거하여 줍니다. 하악의 경우는 설측 석고 매몰 부위를 제거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는 약간의 힘에도 의치와 모형이 쉽게 파절되기 때문입니다. 구치부 설측의 언더컷 부위를 먼저 제거하여 쐐기 형태의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나머지 부분의 제거 요령은 상악에서와 같습니다. 1차 매몰 부위는 모형에 분리제를 도포한 상태이므로 모형과 석고 매몰제 부위 사이에 석고 가위를 넣고 약간의 힘을 가하면 쉽게 분리됩니다. 교합기 재부착을 위해 모형 기저부를 깨끗하게 세척하여 줍니다. 재부착하기 전에 모형을 교합기의 석고 부착부에 적합시켜 틈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이상이 없으면 석고나 접착제를 이용하여 고정합니다. 재부착 후에는 절취유도분과 절취유도판의 간격량을 확인합니다. 이때 1mm 내외에서 뜬다면 매몰과 레진 전입 과정이 적절히 수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뜨는 양이 과도하게 많으면 매몰 시 상하함이 서로 완전히 닫혀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뜨는 양이 없이 닿는다면 전입되는 레진의 양이 적었거나 과도한 수축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이렇게 레진의 온성과 그리고 이제 함의
한분리 및 매몰체 제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한번 쓱 훑어보면서 복습하는 그러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한 번 보는 것보다 두 번 보는 것이 낫겠죠. 오늘 기초가 탄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만큼 한번 기초를 잘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진의 온성, 중합은 단량체와 다량체가 화학 반응하는 것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온성은 석고 음영에 전입한 병상의 레진을 온성기에서 중합시켜 의치의 형태로 만들어주는 과정이다. 레진을 온성할 때 사용하는 그런 기구들이고요.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을 넣고 가열을 했을 때 가열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 그리고 물을 이제 넣고 온도 조절을 해주지 않았을 때 이렇게 레진이 급속도로 가열되어서 이제 온성이 망할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의 그래프였습니다. 레진의 온성 사이클. 네, 이것은 이제 물을 넣고 가열시켰을 때 물의 온도 조절과 물의 온도 조절이 레진의 온도에 미치는 그러한 영향에 대한 그래프였고요. 이것이 이제 그 온도 조절 그래프의 가장 이상적인 예의 그래프였습니다. 온도가 100도라고 쳤을 때 이제 아까 108도였죠. 108도. 그 108도가 이제 마지노선이죠. 네. 이것은 이제 물이 한 70도 정도, 네, 70도, 65도에서 74도였나요? 네. 그 적당한 그런 레진의 온성 방법에는 습식 온성법과 건식 온성법이 있었고요. 습식 온성법을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습식 온성법 중에서도 저온 장시간 온성 사이클을 이제 많이 사용한다고 했었죠. 아닌가요? 일단 저온 장시간 온성 사이클은 65도, 함을 20도 실온에서 30분간에 걸쳐 65에서 75도까지 상승시키고 65도에서 75도에서 9시간 이상 유지하고 의치의 얇은 부분의 중합을 확실히 하기 위해 100도에서 30분간 비등시키는 그러한 온성 사이클 방법이었는데요. 이것의 단점은 이제 9시간 넘게 유지를 해야 되니까 온도를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제 그 잔류하는 그러한 단량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단점이 있었지만 어, 강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었고요. 최적 변화가 적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었습니다. 고온 단시간 온성 사이클은 이제 20도의 물속에서 함을 넣고 65도에서 75도까지 30분간에 거쳐 온도를 상승시키고 65도에서 75도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유지시켜 100도에서 30분간 끓이는 방법으로서 이제 시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었고요. 함을 급냉시키면 열충격으로 도치의 표면에 방사형 의 균열이 발생할 수 있고 레진 내부의 응력 때문에 의치상의 변형 요인이 된다는 그러한 단점도 있었습니다. 강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변형이 이제 많이 되는 그러한 단점이죠. 또 이제 습식 온성법 말고 건식 온성법이라는 방법이 또 있었는데요. 레진을 음영에 주입 후 물속에 담가 중합시키는 것과는 달리 공기 중에서 레진을 주입 후 압력을 가한 상태에서 전열판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여 레진을 중합시키는 방법이었죠.
준비물. 그리고 후방에 있는 레진이 하무 후방의 에어벤트로 흘러나와서 레진 온성 후 의치에 고경 변화가 없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었습니다. 건식 온성법에 사용되는 전용 함이고요. 하함에 석고를 사용하여 매몰하고 석고가 경화된 후 석고 면에 석고 분리제를 도포하여 줍니다. 치은 형성 부위는 실리콘 버티를 묻혀주고 시간 사이에 불필요한 석고의 부착을 방지하고 석고 매몰 시 발생될 수 있는 기포 삭제로 치은 형성 부위의 형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실리콘 버티를 붙여줍니다. 스프루선을 달고 상함에 석고를 부어 2단계 매몰하고 이제 2단계 매몰 시에는 석고의 면을 함과 수평되게 하지 않고 약간 위로 경사지게 형성을 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건식 온성법 사용 온성법에 대한 그런 순서라든지 어떻게 그런 온성법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내용까지 저희가 둘러보았습니다. 기타 중합법으로는 이제 마이크로 온성법과 광중압 온성법이 있었는데요. 마이크로 온성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0W에서 3분간 중합을 하는 마이크로파를 이용하여서 500W에서 3분간 중합하는 방법이었고요. 하지만 마이크로 온성법은 건식 온성법의 일종이었던 것, 네, 이것이 그랬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온성법 이외에도 광중압 온성법이 또 기타 온성법으로서 이렇게 교수님께서 올려주셨었죠. 중합수축이란 단량체와 다량체의 중합 과정에서 일어나는 수축 중합 시의 수축을 읽었습니다. 의치상의 기포 발생 원인으로서 고온으로 급속히 가열, 병상 이전의 전입, 레진액과 레진 분말의 혼합 비율의 부정확, 불균일한 병상, 전입 압력의 부족, 수분의 혼입이 이제 원인 6가지로 제시가 되었었고요. 또 두 번째 주제로 함 분리 및 교합기 재부착에 대한 것을 이제 공부해 보았는데요. 레진 열중합 과정이 완료된 후 클램프와 함을 온성기에서 꺼내어 실온에서 냉각하는 그러한 게 이제 함 분리할 때 함의 냉각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죠. 함을 분리하기 위해서 함을 대기 중인 1시간 보관 후 물속에서 20분간 보관하는 그러한 사진이었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이렇게 1시간 동안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또 갑자기 이렇게 급속 냉각을 하지 않는 이유로서 레진과 모형, 매몰제로 사용된 석고나 경석고의 열팽 착률 차이로 의치상에 잠재 응력이 발생되어 매몰제와 모형의 제거 시 의치상의 변형이 초래될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도 있었죠. 함 분리는 이제 충격에 의해서 함 분리하는 것이 하나 있었고요. 함 분리를 할 때는 의치상에 충격을 주기 때문에 의치상 인공치가 손상될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게 하였고요. 특히나 그 도제를 사용한 인공치 같은 경우는 손상이 정말로 크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충격에 의한 주의를 이제 주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함 분리기를 사용하여서 분리하는 그러한 방법도 있었죠. 그리고 석고 매몰제를 제거하는 그러한 과정, 준비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것으로 이제 레진의 온성과 함분리 및 매몰제 제거에 관한 30분 스피치 내용 자체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어, 사실 이렇게 복습을 해도 제가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는 인간이 이렇게 그냥 하루로만 본다면, 하루를 산다고 치면 하루 동안 들어오는 내용이 이제 내가 들었던 내용이 한 시간이 지나면 내가 기억하고 있던, 들었던, 배웠던 내용들이 1시간만 지나도 50%도 안 남게 되고,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10%도 안 남게 되는 그러한 내용을 들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복습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내용이 진짜 끝났음에도 복습을 한번 잠깐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복습을 한번 해도 또 내일이 되면은 또 10%밖에 남지 않게, 10%도 안 남게 되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복습을 해서 계속 기억 속으로 주입을 주어야지만 이제 잘 기억에 남고, 그 공부한 내용, 저희의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기초가 되는 이러한 의치상 매몰이나 그런 것들을 또 기초를 탄탄하게 다져서 완성품을 이제 좋은 완성품을 만들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저처럼 이제 메모를 할 때에도 기초가 부족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마시고 꼭 이렇게 선행학습, 복습 철저히 하셔서 좋은 완성품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0분 스피치 같은 경우는 교수님께서 이렇게 클래스팅을 통해서 올려주신 것을 보고, 또 교수님께서 굉장히 일찍 올려주신 것 같아서 제가 또 학교에서 생각을 했던 게, 집에 와서 바로 해야겠다라고 느꼈던 게, 만약에 또 이제 제가 이 스피치 동영상을 빨리 올리는 만큼 공부를 빨리 시작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공부를 빨리 시작한 만큼 다음 시간까지 복습할 수 있는 시간도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빨리 올려야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오늘 집에 오자마자 스피치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고, 먼저 제작하고 공부도 빨리 시작하고 복습을 할 시간도 많겠다는 장점이 있지만, 또 이것 또한 단점으로서 제가 빨리 그냥 시작을 하다 보니까 준비가 약간 덜 된 상태에서도 했고, 그렇다 보니까 내용에도 약간 많이 부실한 점이 있을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들어주셨는지, 도움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또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다 책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리고 읽어드린 그러한 내용 부분이니까요. 이것을 토대로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레진의 온성, 함분리 및 매몰제 제거에 관한 11주차 학습 강의 내용 선행학습이었는데요. 이것으로 30분 스피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